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위의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행정지원과 소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국외 정책 연수비 상향 지원,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 부여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 구정 방향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직원 조회 실시 등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를 추진하였으며, 정문 출차 불편 해소를 위한 유도선 재획정과 조례 개정을 통한 청내 장기 주차 방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과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78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추진 및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실적 중심의 근무 성적 평정 실시 및 경무 기피 업무에 대한 중요 직무급 수장 지급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희망부서 조사와 인사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인사문화 조성과 더불어 근무성적 가평정제도와 다면평가제도 도입으로 일하는 직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책임있는 공직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9쪽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및 소통하는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교육과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다르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등 공무원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일선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과 예방접종 지원 확대, 직장 동호회, 휴양시설 지원 등 직원 복리후생 제고를 통한 사기 진작 및 활기찬 근무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중구 실현입니다. 상시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지역과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왕관기 체험 등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높였고,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합동 현장점검 강화로 지역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1쪽 안전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중구 건설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2쪽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부서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시기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점검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3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을지 연습을 실시하고
비상시 기술 인력 자원과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지역 안보 역량 강화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으로 구민이 안전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에 열린 자치행정구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후 동청사 신축 사업 및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통장, 월정수당 인상 등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구축으로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구민의 날 행사와 사회단체 한마음대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자치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5쪽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중심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를 통한 지역공동현안 대응을 강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기반 마련 및 제도 확산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86쪽 주민과 함께 변하는 중구형 공동체 조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과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시민연대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중구 마을 축제 지원으로 주민화합과 지역 상생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소관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적법한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 예역과 보통예금 계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전자입출 추진과 계약 과정을 공개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사무실, 화장실, 청사 공용 부분 등 개선공사를 연중 실시하고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완료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품질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민원여건과 소관 구민행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 친화적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 순번 시스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민원 만족도 조사와 공직자 친절 교육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운영입니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선진 기록 행정을 추진하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와 사전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작성법 QR코드 제작 개시 및 처리 결과 문자 서비스와 개명신고 우선 처리 대운영,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등을 추진하여 구민 맞춤형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민원 행정 고도화를 위하여 안티스키밍 해킹 방지 여권 커버 및 안심도움 카드 제작, 여권 안전 폐기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 대리 수령, 사전 위임 서비스, 등기 우편 서비스와 장기 미교부 여권 수령 동료 안내 및 SMS 문자 발송을 통해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행정지원과 소관 직무성향 기반 직원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조직 내 공간과 이해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마련하고자 전 직원 대상 업무 성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7급 이하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단에는 767명이 참여하여 재직자 기준 92.5%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6회에 걸쳐 7급 이하 직원 237명이 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기회 제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인 조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8쪽 재난안전과 소관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영상장비 구축으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지하차도, 하천 등 재난안전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99쪽 안정중구 컨트롤타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재난상황 우려 발생 시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총괄 지휘토록 하였으며 부서장 중심의 지휘체계 구축으로 재난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안전중구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여름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취약지역 사전 점검으로 안전한 중구 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풍수해, 폭염 등 여름 자연 재난의 실질적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 및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민방위 시설장비 전수 점검 및 홍보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현장 전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였으며 주민들이 대피시설 및 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대피시설 표지판 교체 및 대피시설 홍보를 통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치분공과 소관 동장주민추천제 도입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동장주민추천제 도입입니다. 5급 사무관 및 5급 승진 의결자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한 후 주민이 투표를 통해 2년 임기의 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2025년 하반기 2개 동에서 시범 운영 실시를 계획 중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추진 계획을 통하여 지역사회 자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회계과 소관 청사 제1별관 외벽 창호 교체 공사입니다. 우수한 단열 성능의 유리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직원 근무 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2억 5천만원에서 제3회 추경에 공사비 증액분 1억 7천만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8월부터 25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직원 휴게공간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매점 카페를 통합 조성하고 노후된 휴게공간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며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설계 용역 완료 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청사환경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노후 협소한 구청사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공공청사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청사 확충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청사 및 공공청사의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개발 방향 제시 및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민원 여건과 소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민원의 위법 행위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안전장비 정비, 비상대응팀 편성 및 훈련 실시, 특이민원 법정대응 전담부서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해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기분 좋은 배우나 주민과 함께하는 중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내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예.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본 의원이 감사 질의 시작 전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6대 때 이제 의회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용호 국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나 뭐 공적인 관계로나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알고 또 서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임을 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마 기회가 된다면 아마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뭐 별도의 말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예, 예. 한 35년 했습니다. 35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기억으로는 우리 중구에서 계속 제가 본 의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있으면서 잠시 시로 가서 대전 시로 가서 잠시 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 중구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냥 1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뭐 어쨌든 12월까지 우리가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뭐 같이 일을 할 테지만은 그래도 오늘 마지막 2차 정례 마지막 회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 뭐 소회라든가 그동안에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든가 또 보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이제 89년 6월달에 이제 공직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끄트머리 겠는데 와 보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이런 느낌을 받고요. 제가 이제 거의 공직생활을 사실은 이제 시에서 대부분 하다가 이제 중구로 내려와서 11년간 재직 이후에 다시 시로 잠시 3년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공직을 이제 중구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구가 정이 들어서 밥을 먹어도 중구가 편하고 또 생활에도 중구가 편하고 뭐 저도 사실 뭐 시에도 이제 인맥이 있지만 모임을 다 중구로 제가 유치해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했지만 의원님들이나 또 저나 뭐 또 마찬가지로 다 중구 발전을 위한 그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제가 중구에 와서 마지막으로 공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정리주경, 그다음에 본예산, 일반 안건 등이 이번 회기 때 정리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나름대로 아무튼 뭐 제가 아는 면이나 그런 것들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테고요. 혹시 부족하더라도 위원들께서 많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동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보람도 많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 공직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제 2막도 인생 또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100세 이상의 수명이 앞으로는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퇴임을 한 이후에도 공직생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또 앞으로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제 2의 인생 또 잘 또 준비를 하셔서 또 뭐 어차피 우리 중구를 구청을 떠나시더라도 또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협조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한 1개월 좀 더 남았는데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그냥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267쪽을 행감 자료 26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공무원 해외 출장 관련해서 이 예산이 국외 업무협의 이제 이 비용이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2003년도는 1,0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1,000만 원, 24년도는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었는데 집행액이 아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집행액을 안 했네요. 안 했고 예. 또 1억 7,100만 원짜리는 또 1억 1,100만 원을 쓰고 6천만 원 정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게 이제 공무 출장 관리 이제 부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국외 업무 여부는 공무 국외행이 가능한 예산이 있으나 집행액이 이제 2년간 전액 집행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는지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공무 국외 여비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제 국제화 여비하고 국외 업무 여비인데 아까 이제 비용액이 생긴 부분은 그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렇게 공무로 갈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유공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동장님이죠, 유성일 동장님인데 당시에 사회복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선정이 돼서 해당되는 여비가 지출이 됐고요. 그때 한 160만 9천 정도가 지출이 됐고 23년도에는 또 그런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현재 집행된 건 없는데 지금 이제 복지정책과에 이제 그 이현수 과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시행하는 그 청백 봉사상 거기 수상 선정자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지금 이제 날짜는 한 12월 9일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굳이 예산을 12월 달에 간다고요? 12월 달에? 예. 이게 복지정책과 주무 과장이면 복지정책을 다 총괄하는 부서인데 예. 이게 회기 중에 이렇게 예산심의 중 그때부터 12월 달이면 내년도 사업예산 심의하는 그때 날짜가 겹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무 과장이 비우고 해외를 나가도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저 청백 봉사상이라면은 굉장히 네. 영예로운 상이거든요. 네. 그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소수만 해서 굉장히 엄선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네. 정확하게 이 사람이 공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래서 사실 상당히 받기 힘든 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백 봉사상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일보 전체 상에서 전국으로 수상하시는 대상자가 한 번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변경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예산이 그런 쪽에만 써야 되는 예산인지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나 이제 중앙 이 예산이 그런 예. 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연수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앙에서 이제 표창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되면은 지자체별로 이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데다가 쓰는 경비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22년도하고 24년도는 한 건이 있고 23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용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애당초 예산이죠. 이게 목적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필요에 의해서 해마다 세우는 건데 꼭 그런 뭐 표창이라든가 그런 우수 뭐 이런 걸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네. 거기 때문에 꼭 그것 아니지만 이제 업무 수행 관련해서 네. 이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하게. 이게 출장 이거 쓰려면은 뭐 심의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후에 보고서 다 제출하게 돼 있죠. 예, 제출해야 됩니다. 뭐 예. 출장을 갔다 와서 근데 예. 이제 가기 전에도 뭐 심의 받고 해야 되나요?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예. 심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굳이 뭐 표창을 같은 걸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 우리가 뭐 해외 우수사를 비교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그 어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업무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어디 가실 때 혹시 이제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뭐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이 같이 동행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여기서 예비를 지출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굳이 여기 보니까 다양한 문화체험과 선진 우수사례 견학으로 우리 그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 여비 사용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국외 출장 여비 중 업무 수행 관련 여비도 특정 업무 조사 확인 점검 물품 구매 검사 협력 체결 이것도 가능하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무슨 포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도 포상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런 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 특정이 돼 있는 예산은 아닌데 예. 굳이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그 예산을 지금 연말에 본 예산 심의하는 중에 요 때를 맞춰서 해외 방문을 가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외부에 같이 이제 외부에서 단체로 이제 다른 기관과 같이 간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연말에 굳이 이렇게 안 잡고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 예. 그럼 좀 일찍 서둘러서 회기를 피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약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하는 이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네. 연말에 보통 보면 이제 많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개인이 이제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수상자 네. 전체가 모여서 아니, 가는 그러니까 거라서 국장님 그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예. 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으로 포상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이달 이전에라도 예. 예, 그런 쪽이라도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예. 또 회기 중에 복지정책국장이 와서 의회에 참석을 했을 지에는 주무 과장도 또 배석을 하고 또 회의에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 수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 복지정책과의 정책 과장이면은 제일 상위 부서 아니겠어요? 복지국 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지 않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예,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육상내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예, 고맙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체 정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작년과도 비교해 보면 결혼이 아주 많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리고 또 조직 개편도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결혼에 대한 지금 일할 부분들은 지금 부족한 상황일 것 같고, 특히 지금 보니까 본청 일반직 직원들 그리고 동 직원들의 결혼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예, 이거는 이 상황이라고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은 또 많고 또 마무리 져야 할 것들도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매번 이제 뭐 업무 보고나 그간에도 이제 많이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자료에 따라서 이제 저 좀 등락폭은 있지만 결혼이 46명이나 47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 요인이 이제 뭐 육아휴직이 이제 좀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이 좀 아파가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따른 병가 휴직 같은 거, 네. 또 개인 신상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저기 말씀드렸지만 그 한시임기제 관련해서 이제 대체 인력 뱅크 해서 그거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예, 이제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예, 이 전문직하고 대체 인력 뱅크랑은 많이 다른 성향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해야 될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지금 금액을 50% 이상 소진하지 않으면 거의 지금 삭감될 확률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세수는 부족하니까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조직 개편은 되어 있고 예산은 올라오고 지금 뭔가가 이렇게 맞춰가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이러고 나다가 시지부조의 이 예산들은 다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내는 세금들로 지금 운영되는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육아휴직이나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그 상황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휴가고 당연히 병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라면 하셔서 이게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러면 해야 되는 거면 특히 공모전으로 해서 소진돼야 되는 비용들이 있다면 여기에 치중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이 좀 있더라도 잠깐 좀 보류해 놓고 해야 될 순서를 좀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저희도 심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지금 많이 사업은 벌려놓고 결과되는 건 없고, 근데 직원들은 과중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무지만 병가 같은 경우도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으셔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게 더 맞았을 것 같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뭐 동의도 합니다. 동의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뭐 한시정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또 인원이 결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또 가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연결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입을 좀 받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보면은 또 밑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을 그 강등해서 한직급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노조하고도 이제 또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8급 현재 네. 8급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직하고
그 사회복지직하고 또 녹지직이 없어가지고 그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면접 보고 이렇게 그럼 몇 분 정도 충당이 어,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10명이 이제 면접 이제 응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뭐 8명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전입으로 해서 예, 오시는 분들이 예. 지금 확정되신 건가요? 8명? 면접 심사 끝났습니다. 예. 면접은 끝나셨고 예. 8명은 지금 예. 일단은 확충 정도는 가능하신 그렇습니다. 상황이신 예.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거기 해당되는 부서 급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네네.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재 이제 또 이제 저 육아가 휴직이나 네네. 또 병가 휴직 낸 직원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또 어떤 상태가 수시로 이제 저희가 또 연락을 하고 이제 하는데 또 조기 복귀를 하는 또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직원한테는 또 이제 안내해서 뭐 예를 들어서 편한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네.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예, 또 예. 해당되는 부서로 배치를 해주는 이런 네네. 방법도 있고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제 신규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충원하는 게 또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원을 뽑을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 있게끔 이렇게 공채 요구를 하려고 시에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미 신규 공무원은 내년도 공무원은 이미 지금 혜택을 하신 거죠, 채용을? 아니 이제 네. 내년도는 저희가 이제 충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또 요구를 예, 하셔야 요구를 돼요. 해서 그 예. 시로 저희가 보내면 인원을 보내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전시 공채를 통해서 네네. 이제 뽑게 되고 그럼 그러면 몇 월 정도의 충원이 가능하신 보통 거예요? 보면은 한 7월 달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7월 8월 달 정도. 7월 정도 해서 예, 딱 예. 충원이 돼서 근무에 딱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되면은 배치를 해주면은 뭐 시에서 7, 8월 정도면. 그 정도부터 뭐 공채를 그럼 하거든요. 최소한 또 반년 정도는 예,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예. 있겠네요.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그 휴직 중인 직원들한테 네, 네. 안내를 통해서 조기 복귀를 원하면은 또 그렇게 네, 해서 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추진하도록 부장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실도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충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작년보다는 보여서 엄청 감사한 부분인데 또 이런 와중에서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계신 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의 좀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1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충원이 되셨다면 좀 정확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야 사업 추진이라든지 모든 거를 좀 제대로 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75페이지. 네, 그럼 이제 보면 공무원분들의 이제 요구 사항을 좀 전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많이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 또 특별히 좀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17번 보니까 특별후가 부여 일수해서 279쪽이요? 275쪽에 17번 275쪽이요? 네, 네, 네. 예.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17번 보니까 특별휴가 부여 일수 확대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생일 특별휴가 병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반영 실적에서는 생일 특별휴가는 장기 검토 대상임이라고 이제 결과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예, 이 장기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예. 지금 이제 요번에 지난번에 이제 의회 때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올려가지고 이게 한번 개정해가지고 새내 개 특별휴가 새롭게 이제 도입을 하고 다른 네네. 부분들도 많이 한 부분인데
그 생일 지금 그 외에도 이제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또 특별휴가를 또 이제 결제를 이제 자치단체장한테 이제 결제를 맡아서 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인 경우에 지금 현재 연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딴 데도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도입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이제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도입한 곳이 없다고요? 본 의원이 찾아본 거는 조례만 해도 한 80개가 넘는데요. 생일 예. 저희가요. 예.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부분을 조금 개정하고 싶었는데, 잘 이제 의원 발의가 이제 하는 거는 크게 위법되진 않지만 단체장의 권한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된다는 이제 법정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지금 조례만 해도 80곳이 넘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물론 다른 휴가라든지 많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전하고는 생활 환경들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여가라든지 이런 거에도 치중하는 프로티지가 많아지는 이제 현 시세에 맞춰서 현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복지 쪽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이분들도 일하실 때 예,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지금 혹시 살펴보신 게 주변이나 뭐 타 자치구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뭐 선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유셨다라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번, 26번 면 허리 불편 직원 스탠딩 데스크 보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요번에 이 데스크랑 교체한다고 예산 올려주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5년도 스탠딩 데스크 스탠딩은 아니더라도 예.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나서 예.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보니까 어차피 내구 연한이 거의 뭐 9년, 10년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장기간 사용하시는 거고 또 일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몸이 불편하면 힘들거든요. 이게 또 병가로 또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차피 곧 이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거라면 수요 조사 하셔가지고 좀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렇게 희망하시는 데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공동구매라든지 이게 비용은 물론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하실 수 있는 여건이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공동구매라든지 아니면 좀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수요조사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허리 아픈 직원들인 경우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하면서 예, PC를 놓고 앞에서 일하는 부분들인데 요것도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제 인원이 이제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힘드시니까 위에 책상 짜가지고 따로 이제 컴퓨터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서서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해드리는 게 맞고 그런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6번 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 외부 이전 및 민간 위탁. 이 전에 이제 국장님 오시기 전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열악한 환경도 그렇고 막상 직장분들은 활용을 하시지 않는 상황이고 해서 어린이집을 이제 옆에 이제 도청 검사 옆에 도청 옆에 무슨 정부통합청사인가? 거기 이나라 중부 키움센터. 들어서잖아요. 예. 거기랑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직장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는 그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현재도 계세요? 이제 진행 중이고요. 예. 거기다 이제 수요자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해당되는 주관하는 또 부서가 있는데 거기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내년도 6월 정도
아마 개소식하나요? 중국시를 정도 아마 준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도입하기는 할 테고 계획을 갖고 되면은 네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그 재직 직원 중에서 예.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수요 파악이라는 건 어떤 그 수요? 부처별로 이제 아, 이제 거기를 보내실 희망하시는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통합을 해서 예, 그러면 예. 통합은 하실기로 확정이 되신 거예요? 순서가 이제 거기랑 같이 말씀이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예. 거기 한 곳에서 운영하기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일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상황에 맞춰서 수요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순서가? 이제 그거를 주관을 이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있으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있죠? 해당되는 아니 그 해당된 기관에서 네네네. 들어오는 입주하는 기관에서 네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이제 하면서 추이 상황을 점검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쪽에서는 당연히 막 급하게 생각하지 않죠. 본인들 예, 예. 수요하기도 충분하실 상황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 예, 계속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아이를 보내실 수 있다면, 새로 신설하는 대로 예. 함께 이제 통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는 급할 상황은 아니니까, 예. 저희가 조금 계속 예. 예, 요구를 하시는 쪽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건의기 2024년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하셨죠? 모르셨어요? 건의위원회에서 예. 2024년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가 예. 있었어요. 예.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예. 항목들이 중구가 많이 지금 예, 문제점으로 발생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여기 행정지원과하고 관련된 포상 관련 규정 보니까 공적 심사 생략 그리고 포상 제외자, 포상 취소가 관련된 게 다 대전 중구는 미흡 세 가지 다 미흡을 받으셨거든요. 예, 알고 계신가요? 그 실무적으로 진행이 된 거라서 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럼 내용을 알고 계셔야 수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말씀해 주시면 거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적해 주시면 예. 지금 보니까 공적심사 관련해서는 공적심사를 임의로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여기에 같이 적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부적절 사례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을 경우에 포상을 받았더라도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지금 저희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미흡 단계를 받았어요. 네. 예,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다음번에 또 이런 부패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예, 결과를 또 조금이라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건의기 부패 영향 평가 이 자료 한번 치시면요.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많이 문제화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자치구들도 많이 이제 발생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뿐이 아니라 전체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뭐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하셔도 좋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시정해서 예, 변경하시고 또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 공적 심사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내려올 때 중앙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재직 기간별로 이제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성비리, 금품 수습 이런 것들 부적절한 경우도 기준이 다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공적 심의를 할 때 또 현지 조사를 확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천하는 부서에서 기관 부서장이 그걸 현지 조사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거가 되면은 다시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징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실을 경유해가지고 거기서 또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권익위 부패 영향 평가에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지적됐는지는 한번 다시 저희가 예. 점검해서 네네.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예, 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절차는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신데 예, 예. 또 저희는 조례라든지 이런 예, 법령에 의거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 조례에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예. 이 평가에서는 미흡 단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예.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렇게 미흡에 나왔으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새로 개정하시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안영호 국장님, 이제 벌써 공론에서 들어갈 예. 시간이 됐어요. 본인하고 인연 맺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감 자료 263페이지 볼까요? 263명. 예.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좀 볼게요. 예.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 사전 심의 있죠? 예, 예, 예. 이것이 지금 2024년 9월 달까지 19차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전부 다 이제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참석은 하나도 없고, 예, 예. 이 서면으로 할 때 예, 예.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죠.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서 예, 그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개최를 하려면은 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성원들이 돼야 되고 날짜 같은 거 잡는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거랑 같이 겹쳐 있는 경우는 같이 안건을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것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보통 서면을 많이 합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예, 예, 그럼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예, 예. 그 자료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예, 자료, 예, 그렇습니다. 자료도 서면으로 직접 예, 예, 그 그렇습니다. 인사의원들한테 예, 예, 가서 설명해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예, 그렇습니다. 예, 찾아가서 예, 예, 예. 설명도 하고 예, 예, 예. 자료도 예. 제공해주고 예, 해서 설명해드리고 요 안건 요런 거다 어떻게 가부 의견이 어떠시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한테 보여주고 보여주고 이제 다시 다시 회수- 회수합니다. 예, 다시 회수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야죠. 예, 예. 이런 경우도 지금 수당이 지급되나요? 서면은 지급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인사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그 서류를 사전에 이제 서면으로 할 때는 본의원이 지금 그 자료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료를 당연히 거기서 보여주고 예, 예. 회수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10조 10조요. 예,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 좀 보겠습니다. 예, 50세 직원분들 예, 예. 대상 부진 예방 접종비 지원을 좀 볼게요. 예, 예. 예산 현액은 2천만 원이에요. 예, 사업 기간은 뭐 1년 연중이고, 예. 근데 지금 집행률이 39%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집행률이 지금 11월 달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보통 보면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직생활하면서 그래왔지만 이제 평상시 하다가 보통 연말에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현재 이제 그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50대 이상 요거는 이제 사실은 없다가 그동안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인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올해 처음 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직원들한테 한번 이제 또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고 이런 한 거기 때문에 또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또 공지사항에다가 저희가 올려서 절차나 이렇게 언제까지 하라고 또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39%지만 이제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분들이 이제 그 건강 접종을 하고 나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신청 서류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아서 또 해서 지출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집행은 지금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한 뭐 8, 90%까지는 집행이 연말까지 다 될 걸로 이렇게 가만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이제 접종률이 이제 절반도 채 안 되는데 예, 예. 집중 시기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하셨나요? 좀? 예? 예. 접종 예. 집중 시기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어요? 집중 시기라기보다는 예.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실 연중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직원분들이 대다수가 그냥 이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미루다가 연말에 거의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3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 건강검진인 경우도 보통 보면은 이제 미루다가 뭐 10월 말 11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가지고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데도 물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약되는 게 뭐 딜레이 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예.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제 그렇게 세우는데 그래도 이건 건강에 대한 저거니까 예.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직원분들이 이러한 대상포진에 예. 걸리지 않도록 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현감 자료를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한번 주변도 환기시켜주고 혹시 바쁜 과정에 못하는 직원이 있을까봐 네.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에다가 얼마 전에 띄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277페이지 볼게요. 예. 공무원 이제 복지 관련 노조 요구 사항인데요. 예.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했어요. 예, 예. 자생단체 참여 유도 자제 자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지난번에 효문화 뿌리 축제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아마 저 동에서 있는 그 각 그 사생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새마을 분협회 협의회 바르게 뭐 통장협의회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별로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이제 또 동에서 이제 그 참석해서 같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주간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했지만 거기서 이제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 누누이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예. 동에서 각 동에서 이것을 음식을 하다 보니까 예. 그 공무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돈 계산하려 뭐 하려 굉장히 복잡했어요. 또 같이 축제를 즐겨야 할 구민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또 그 굉장히 또 더웠죠.
고생을 보통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해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한 거는 이제 거의가 없고 이번에 이제 그 한 대가 이제 새마을 분여회 그렇죠. 중구 네. 그다음에 새마을 협의회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문화이동 지사협이라고 해서 거기 단체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자원봉사센터, 네. 자원봉사협의회 이렇게 그 세 개 단체가 네 개 단체죠. 네 개 단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저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3일 동안 한번 이제 나가서 봤더니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인맥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거의 그 부수는 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또 보면 또 직원들이 이거 참여해서 뭐 이렇게 그 일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냥 예. 와서 식사 같은 거 하고 가고 이렇게 했었고 새마을 협의랑 분여회 같은 경우 저도 가서 한번 저기 식사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먹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본회의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279페이지 좀 볼까요? 중구 소식지 미담 사례를 이제 그 작성하는 걸 폐지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 사항에 보면은 기부자의 소식지의 미담 사례 게재 요구와 직원의 예. 작성 폐지 요구 사항의 절충 필요 부분 소용했어요. 예. 25년도 소식지는 신문형에서 잡지형으로 변경되면 동별 구분 없이 미담 사례 개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할 예정이십니까? 요거는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진행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월별로 이제 소식지가 나가면은 그 동별로 쭉 이렇게 주요 동정란 안에 거기서 이제 뭐 선행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기부한 분들의 그 이름하고 뭐 금액 이런 게 나오는 걸 이제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월별로 나가는데 지금 기획공보실에서는 그 내년에 이제 그 잡지형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애든지 아니면 뭐 최소화시킨다든지 뭐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수용하는 걸로. 국장님은 그 미담 사례 이제 이런 부분을 예. 조금 축소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더 좀 확대해서 저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뭐 제가 만약 개인적인 면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게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동해도 기여도 하고 발전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동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알리면서 그러면서 또 확산도 되는 분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어제 기획홍보실을 하면서 예. 본 의원이 예.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중구 소식지거든요. 예.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를 이렇게 했어요. 예. 여기를 보면은 중구 미담 소식지가 있죠. 예. 어떤 주민이 저한테 이걸 갖고 왔어요. 의원님이시죠? 예. 의회에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쭉 하는 일을. 자, 이것 좀 봅시다. 이 중구 미담 소식지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을 무시합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누가 뭐를 했는지. 그전에는 좀 보였어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캐치프레이를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를 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홍보실 할 때 이 문제를 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분들이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적이 됐든 각 동에다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맞습니다. 이분들을 뭐 대문짝만이 크게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동에 계셨구나. 주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로 연수를 데려가시는데 그 동안에 공직자 역할을 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좀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의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짚어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국민 권익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 보고나 정례회나 임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 이런 공문들이나 상급 기관에서의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공모사항이라든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전 부서에서 연관되어 있는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빠르게 공유를 하고 공람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신다 하셨는데 이 조례나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그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까지는 결재가 안 올라가요. 이게 담당자가 그냥 처리해서 권익위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될 수준의 사안입니까? 그 이제 업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서 위임 전결 규정이 있더라도 예. 기관이 예. 이런 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건 한번 재정이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바로 시정이 가능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적거려 가지고 페널티를 받으면은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국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이 간부회의나 아니면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오한숙 의원님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직장 어린이집 문제이죠. 예. 그 문제도 단기적인 해결 방안이 분명 존재하는데 지금 그 나라키움센터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어느 기관인지 아시죠? 예. 대전세무서하고 중부경찰서예요. 거기가 완성이 되고 그 두 기관하고 직장 어린이집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관련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리고 최근에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업에 해당이 안 되는데 성심당이 그 직장 어린이집 건물을 이제 개소를 하려고 건물을 매입해서 짓고 있어요. 이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 그런 겁니다. 지자체에서 부지나 비용 일부를 대고 중소기업이나 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한 곳들이 지자체와 기업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한마음 어린이집 문제가 한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화수가 적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대전 중구는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 해서 소멸 기금 대응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 대안 방안이 나온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 안 하고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일에 지금 매이고 있는 거예요. 성심당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구에서 같이 손을 잡고 대안을 마련했으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라도 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 상급 기관들에 대해서 내려온 그 권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유하시듯이 이런 부분들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249페이지 공무원 현원 관리 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조직 개편할 당시에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항이 어떤 것이냐. 팀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팀원이 부족한 데랑 결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결혼 현황을 보니까 동이 17명입니다. 17개 동에서 한 분씩 다 빼서 지금 본청에다가 배치를 하신 거죠. 국장님, 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왜 그렇게 기존에,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빼서 한 거라기. 그러니까 17개 동이 지금 다 한 명씩 결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17개 동이 인구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동일합니까? 은행선화동이요. 6개월 내에 4,000명, 3,000명 인구 증가 유입이 있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라서 동행정 민원 업무가 증가되는 거 국장님이 아시죠? 제가 일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에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본청 팀 그 재분배에 따라서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하는 거예요. 조직 개편할 당시에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 인력 배치 이 결혼 문제 정말 이게 균형 잡혀서 잘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로 보여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동행정센터는 이렇게 그냥 그 처해진 상황 이런 거에 없이 그냥 본청 서브 조직이에요. 슬로건은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인데 그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분들도 어렵겠죠. 지금 보니까 팀 심설해서 팀장 하나, 공무직 직원 하나 이렇게 배치해 놓은 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팀장님 일을 하라고 그 팀을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라도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관련해서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 동장님들 관내 순찰제 관련돼서 개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언제 완료했어요? 몇 달이죠? 어, 11월 중순 정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11월 중순이요? 예. 오늘이 11월 22일인데 그러면은 엊그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규정을 보니까 11월 18일 날 개정을 했네요.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그 이제 17개 동장님들 의견 한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거 과정은 없었죠. 예, 예.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또 다른데 자치구도 한번 검토를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때 지적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일과 후나 일과 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가 됐어요.
근데 1년의 시간, 1년 동안 이 본 의원이 2023년도 11월 22일 날 딱 1년 됐거든요. 그날 지적을 드렸는데 11월 18일 날 개정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17개 동장님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은 그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냥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실무 부서에서 또 내지는 이렇게 사석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좋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동장님이 많으셨어요. 예.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6개 동입니다. 예. 예, 행사나 이런 일을 해서 자주 지역계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면요.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은 그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동장님들을 하급자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순찰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거라든가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을 본청에다 얘기한들 콧방귀 낍니다. 예산이 없다, 시간이 없다. 타 지자체 제가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어요. 동장 순찰에서 관련된 이 안전사고나 재해위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장이 요청을 할 때는 즉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각 사업부서에서 각 동에 이 17개 동에 사업을 합니다. 어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집 앞에 굴착기가 와 있어요. 동에다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뭔 공사를 하는 것이냐, 동에서 전혀 몰라요. 전화하면은 아 거기 그냥 수도공사 하고 있어요. 이래버립니다. 그게 만약에 시에서 하는 공사면요, 그거 누가 왜 이 내 집 앞에 땅 파는지 파악하는데 2, 3일씩 걸려요. 왜냐?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어요. 이 동당 순찰제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개선을 요구하면서 했던 부분들은 이 동과의 집행부의 소통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동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경미한 보수를 하려고 해도 동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협조 요청을 본청에다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받았을 때는 그게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그 17개 동 현장에 가 계신 분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라는 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돼요. 동장회의 하지 않습니까? 2달에 한 번씩. 관련돼서 의견 수렴도 하고 하셨어야지 왜 그런 과정을 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장님.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이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다만 이제 동장들의 이제 역할이 뭐 동별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성격이나 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제가 전에 동장 경험도 있지만 동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관에 이제 어떤 그 공사나 있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부장님, 예. 제가 동장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자, 그럼 2달에 한 번씩 동장회의를 합니다. 주요 간부회의에 동장 배석합니까? 안 합니까? 주요 업무 보고 회의할 때 동장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죠? 예.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각 동에 해당 동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동장님들에게 따로 업무 자료 배부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에 그 네? 주요 업무 보고 자료가 게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일일이 동장님들이 다 찾아서 내 동에 해당되는 사업 발굴을 해야 되고 일일이 전화해서 부서에 몇 월 달에 우리 동네 굴착기 들어올 거고 도로 개설 할 거냐. 업무 협조전 하나 보내면 돼요.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건축과에서 뭐를 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뭐를 할 때
복지국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에 어디서 이 행사를 하니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달라 이 공문 하나 보내면 되거든요. 그걸 안 보내요. 이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사항, 이 순찰 관련돼서 생기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 직원들이 전화를 해도요, 여기 본인들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업무예요. 동은 중구청 업무가 아니라 중구청과 별개 기관이에요. 17개 동은. 그게 내 일인데 이 본연의 일을 하다 보니 거기서 들어온 거는 서브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최일선에 가 있는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녹아 들어가야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 통반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나 이거를 통해서 구정 방향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함께 동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구청이라는 데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다 못하니까 17개 동을 구분을 해서 17개 동에 또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그 흐름을 좀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실과에서 한 개 과에서 팀이 4개 팀이 있어서 그 4개 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17개 동도 본청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동장회의나 있을 때 그런 의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미비한 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서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273페이지 청사 게이트 관련돼서 이제 노조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표시를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에서 이 청사 게이트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보안 문제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 청사에 무단 출입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거, 보안도 있었지만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떠냐? 개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청사 로비를 도서관으로 꾸며놓은데 또 아이들 쉼터로 꾸며놓은 곳들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제 그 직원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민원인들이 이제 불쑥불쑥 사무실로 들어와서 업무에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노조에서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 지자체나 여러 행정기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슬로건하고도 역행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이 찾아왔는 데는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교환해야 되고 신원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수용 의견을 내신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그 이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기관의 국장님 모시는 날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료 관선 시대에 있던 이 병폐 중에 하나인데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들도 전수조사를 아마 권익위에서 곧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중구에 이 당번제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예. 확신하세요? 예,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서 예전 네. 같지가 않고 또 행정도 이제 많이 이제 여건이 이제 변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간부회의 때 여러 번 또 말씀하신 바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부님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예, 예, 예? 그게 있을 수 있고요. 예.
하급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본 의원이 국장님 모시는 날로 딱 명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언론에 이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국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문화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지만 하급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히 그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이런 관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이제 개선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물론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국장님들이 이제 실과에 있는 그 하급 직원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소통이라는 게 그 상호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급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거는 소통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이 소통의 자리를 또 따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도출해내고 또 구정 방향이라든가 또 이 직장 문화 분위기 이런 거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청장님께서 똑같은 이런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간부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우리 제 국에 속한 우리 과장들한테 이제 전달해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위에서 이제 밥을 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또 직원들이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잘 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제 어제 감사에서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관련돼서 이제 질의드린 연장성산인데요. 희망배움버스가 행정지원과 업무죠.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가 언제입니까? (5월 30날) 5월 30날이요? 예. 자,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오시고 예. 이 관련 공약 사업이라든가 정책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첫해 이 정책을 이게 실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위원들 일정 부분은 수긍을 합니다. 이게 4차례, 5차례 진행이 됐죠. 예, 5차례 진행됐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그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 출장 여비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이렇게 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이게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고요.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으로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책개발실도 그렇고 이렇게 뭐 업추비라든가 이런 여비를 이렇게 써면은 그 여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여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국내 여비나 국외 여비나 본인들이 다음해 연도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해서 그 필요한 항목만 필요한 금액만큼만 그렇게 예산을 설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불쑥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쓸 수는 있다.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었고 청장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정책 방향이 새로 설계가 됐으니까. 근데 6월 달하고 9월 달에 추경을 2번을 했어요. 그랬을 때면 거기에 예산을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그 여비들은 차년도에 세울 때 여기서 추진된 만큼의 다 여비를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공무원들이 그 과별로 담당 업무가 있을 경우에 관외 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1년치를 예.
예산을 본 예산을 세울 때 다 설계를 해서 갖고 와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서에 담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버스에 관련돼서 그 예산은 안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차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6월달, 9월달에 추경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저희들이 그 세워준 예산 목적 외로 이 예산을 쓰냐 이거죠.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도 왜 안 세우냐 이거예요. 이거 내년도 예산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 주는 걸로 세우셨죠. 예. 타업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면 관외 출장 예산 세운 거 2025년도 예산은 삭감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 예산을 딴 데다 쓰니까. 이거 별도로 세웠으니까 그 예산은 지금까지 그 예산은 설계가 엉망이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없던 일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용납이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2번씩이나 있었고. 지금 모든 실과에서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추진했는지.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지금 내용에 이 희망 배움버스를 가면서요. 민간인도 참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숙박료도 되고요. 수당도 줬어요. 회의 수당도. 이거를 바라볼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공무원도 아닌데 그분을 전문가라고 모셔가서 전문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예산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제동에 걸릴 거를 이미 눈치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꼼수를 써서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이게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오해 간 거에 대해서 그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현황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본 예산에서 그거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법령 근거도 다 첨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